우리 덴데기. 그거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몰랐는 거죠. 모르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이 몰리큘러 오비탈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누구에 대해서? 산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타믹 오비탈에 이제 누가? 산소. 자, 몰리큘러 오비탈에는 그 두 개가 만난 O2. 요 전자 배치를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산소 자체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 산소가 하나가 더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지금 보이는 최외곽 전자는 그럼 총 몇 개예요? 최외곽 전자는 총 몇 개예요? 최외곽 전자는 총 몇 개예요? 12개죠? 그 12개의 전자를 여기다가 착착착 배치를 하면 된다고. 자, 전자 배치할 때는 뭐를 따르면 되죠? 전자 배치할 때는 세 가지를 따르면 되죠. 전자 배치할 때 전자 배치할 때 꼭 따라야 되는 거. 바로 싸움 원리 영어로. 싸움 원리 영어로. 바로 빌딩업 프린시플이죠. 이게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빌딩업 프린시플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싸움 원리. 이게 우리말로 싸움 원리예요. 알겠죠? 근데 이 빌딩업을 독일어로 쓰면 뭐예요? 그게 아우프바우예요. 아우프바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빌딩업이고 독일어 표현은 아우프바우예요. 그래서 아우프바우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첫 번째 뭐 싸움 원리를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뭘 따라야 돼요? 그 다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라야 되죠. 자, 파울리 베타 원리 영어로 파울리즈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이 훈투룰. 요거를 따르는 게 기본적인 전자 배치. 알겠죠? 그래서 요 영어로 표현하는 이 전문 용어들 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총 12개의 전자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요. 저 3개의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자 배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됐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O2 분자에서의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지. 보이세요? 자, O2에서의 전자 배치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지원아 안 졸리죠? 그래. 또 뭐. 막대기 이후로 장악했어요. 그래, 또 얘기 좀, 이거요? 그, 가은아, 여기 전자가 4개 들어가면 되죠? 그 4개의 전자를 우선 어떻게 배치하면 돼요? 이 3개에다가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나머지 4개가 문제잖아요. 나머지 4개를 이렇게 하는 것과 요렇게 하는 것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3차원 공간에서 x, y, z 방향성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임의적이죠. 내가 이렇게 x, y, z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공간상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맘대로 바꿔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번째 전자를 어디 채우느냐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4번째 거를 뭐 x에 넣건 y에 넣건 g에 넣건 그냥 취향의 문제인 거지 그게 물리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그만 이렇게 써도 그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몰리큘러 오비탈에다가 이제 그 전자 배치를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한번 따져볼 거냐면 첫 번째 1 BO 재원?
뭐 줄임말이야? 모르겠어요. 경현? 네. 뭐 줄임말이야? 본드. 어. 오비탈. 그래요. 보통 이렇게 저기 이런 경우 준상이가 이런 경우 잘 안 웃거든요. 근데 방금 준상이가 지금 준상이가 막 되게 막 재원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 재원이가 또 뭐라고 했다고요? 재원이가 뭐랬는데요? 재원이도 뭐랬는데요? 뭐랬어? 어? 재원이도 뭐랬는데요? 재원이도 음란한 얘기했죠. 얼마나 천박한 얘기를 했어. 아니, 한번 듣고 싶은데. 준상이 웃었을까? 예? 준상이 또 이상한 얘기했죠. 그런 이미지가 아니야. 어? 비. 자, 본드 오더 뭐 줄임말이에요? 아, BO 본드 오더죠. 본드 오더. 우리말 번역은 결합 차수. 알겠죠? 결합 차수. 줄여서 BO라고 쓴 거예요. 자, 이 경우 결합 차수 얼마예요? 결합 차수 지금 얼마예요? 자, 어떻게 계산해요? 결합 차수. 이 결합 차수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결합 차수 얼마예요? 6 빼기 2 나누기 2. 알겠죠? 자, 여기에 있는 6 이건 어디 있는 전자예요? 바로 여기 바로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 개수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2 이건 뭐예요? N타입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 개수죠? 지금 몇 개 있어요? 2. 그래서 6 빼기 2에서 2 알겠죠? 요 본드 오더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참여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참여시켜도. 하지만 어차피 본딩에서 N타입 본딩 전자를 뺄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 채워져 있는 건 2 빼기 2가 되니까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니까 완전히 다 채워져 있는 건 그냥 없는 걸로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 채워진 거 빼고 다 안 채워진 것에서 본딩 빼기 N타입 본딩. 알겠죠? 그래서 나누기 2 하는 게 바로 여기서의 결합 차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뭐 나와요? 2 나오죠? 자, 이 결합 차수는 누구랑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루이스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O2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짜잔 짜잔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어 나타나죠? 보이세요? 그래서 산소 루이스 구조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번 시험 범위 루이스 구조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떤 말을 쓰냐면 요거는 시거마 나머지 하나는 뭐? 파이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이때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 지금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 2개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얘가 바로 2개의 시그마 전자. 루이스 구조상에 전자 2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루이스 구조상에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2개의 전자. 이게 분자궤도 함수에서 시그마 본딩에 들어가 있는 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역시 또 루이스 구조상에는 2개가 있잖아요. 근데 분자궤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 본딩에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파이 N타입 본딩에 2개가 있죠. 요 2개가 캔슬 아웃 되면서 파이 결합 전자가 2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분자궤도 함수의 원리와 루이스 구조의 원리는 원리가 같아요? 무관해요? 루이스 구조와 분자궤도 함수는 원리가 같아요? 무관해요?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분자궤도 함수의 토대는 뭐예요? 분자궤도 함수의 토대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루이스 구조의 토대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는 물리학적 근거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화학에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둘의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정확하게 일치되진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도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하나 그리니까 아, 결합차수도 2가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극극 기기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얘기지. 땀치네요. 자, 그 다음 마이크 안 됐어요. 봤거든요. 이게 되게 봤거든요. 아, 어디서 개뻥을, 어? 안 속네요. 자, 지운다. 여기 줄게요. 지우자. 지우사. 하루에 한 번, 쑥쑥쑥쑥. 저번 주에는 쑥쑥쑥.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녀석이 O2의 자기성. 무슨 성이요? 자기성. 뭐죠? 이게 자기성. 이게 자기성 뭐예요? 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는 가은이가 뭐라고요? 영어로. 영어로요? 당연히 영어로. 마그네틱. 그건 그냥 자기성. 뽀르뽀르뽀르바 이 녀석은 파라매그네틱이죠. 그럼 뭐예요? 이 말 번역은 뭐예요? 요걸 상자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자기성. 상자기성은 언제 나타나죠? 바로바 MO의 홀전자 배치. 홀전자는 영어로 뭐라고요? 홀전자는 론 페어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론이란 말 알죠? 뭐 외로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 론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홀전자를 론 페어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에 홀전자가 있을 경우 상자기성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홀전자 어디 있나요? 홀전자 어디 있나요? 홀전자 여기 있어요. 그죠? 요거 무홀전자가 또 무려 몇 개 있어요? 무려 2개. 알겠죠? 그래서 상자기성이 되면 현상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상자기성 물질은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막 이거 되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렇게 되네. 자석에 들러붙는다고 했죠? 상자기성 물질은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외부 자기장의 인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자, N극, S극 강한 자석을 설치해요. 여기에 만약에 N2 리퀴드 질소인데 리퀴드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아주 저온이에요. 자, 질소는 보통 무슨 상태여야 해요? 기체잖아요. 우리가 헤헤헤 숨쉬면 코로 들락날락 하는 그 기체. 근데 지금 액체래요. 그럼 온도가 몇 도쯤이란 얘기예요? 온도가 영하 150도 정도로 낮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액체가 되거든. 그럼 이때 얘를 여기다가 이 상태로 꿀꿀꿀꿀 부어요. 꿀꿀꿀 부어요. 부으면 그냥 통과예요. 그냥 통과. 알겠죠? 자석 사이에다가 질소를 부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자석에다가 누구를 붓겠어요? O2 액체 산소를 부어요. 알겠어요? 액체 산소를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공중에 맺혀요. 보이세요? 그래서 자석이 있는 데다가 액체 질소를 부으면 그냥 통과,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막 물 붓듯이 쭈루룩 흘러내려요. 그런데 액체 산소를 붓잖아요.
그럼 액체산소를 보면 자석과 제석 사이에 액체가 공중부양하듯이 떠서 이렇게 맺혀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알겠죠? 자, 왜? 질소는 상자기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질소는 반자기성이죠? 반자기성 영어로. 반자기성 영어로. 엔타이 반자기성 영어로. 논 세미 다이아 강빈 반자기성 영어로. 안티 체린 반자기성 영어로. 하프 매그네틱. 아하. 주누스 영어로. 다이아 정답 박수. 준우 잘했어요. 준우 내가 보내준 강의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다고요? 그거 내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건데 왜 몰라요? 너무 오래돼갖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 봐요 알겠죠? 자 얘는 반자기성이라고 했죠? 영어로 뭐? 다이아맥네틱 알겠죠? 왜 얘는 다이아맥네틱이야? 홀전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이게 N2라고 하면 전자배치를 어떻게 하면 돼? N2라고 하면 전자배치를 위에 거 치고. 맨 위에 있는 이 두 개만 뿅 없애면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얘만 뿅 없애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 요게 여기만 남게 되니까 모두 다 전자가 채워지게 되죠.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반자기성이에요. 그래서 자석의 보도 그대로 빠지지만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에 맺힐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석이 인력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고 됐죠? 그 다음 네 지운다 이렇게 해줄게요. 으쌰. O2는 다이레디컬. 자, 우리 유기화학을 배운 적도 있으니까 다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개. 레디컬이라는 말의 뜻은 홀전자 화학종. 기억나죠? 홀전자 화학종. 그래서 이 홀전자 화학종은 보통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보통 굉장히 반응성이 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이마시는 산소는 상당히 안정한 물질이에요, 상당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마셨을 때 몸속에서 영양분들을 산화시킬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소가 반응성이 없다면 우리가 폐로 들여마셔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폐로 들이마시기만 하면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로 가서 거기서 여러 영양분들을 산화시키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산소 자체가 반응성이 뭐하다?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뭐 크다고 뭐 얘기까지는 못해도 분명 반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요거. 자, 산소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럴 때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여기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 있죠. 얘가 엥 와서 이렇게 된다고도 루이스 구조를 그려요.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 상태에서는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이 상태에서는 옥텟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만족하죠. 얼씨구나. 그런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릴까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릴까요? 요거 때문에요. 알겠죠? 분자궤도 함수에 뭐가 보여요?
분자궤도 함수에 홀전자가 보이죠? 홀전자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소의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어디에서? 유기화학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기화학을 공부하면 산소의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리는 그 뭐냐면 산소의 반응성 테크닉 그 설명 방법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알겠죠? 그래서 산소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서 레디칼이 2개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걸 언급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 유기화학 배웠을 때 이런 분자가 있었죠. 얘 이름은? 얘 이름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다이에틸 이서죠.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 그냥 이걸 생략하고 이서라고 하면 이놈이라고. 알겠어요? 이서가 누구랑 반응을 잘하느냐? 산소랑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공기 중에 산소랑. 그래서 어떤 식의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홀전자하고 탄소에 붙어 있는 요 탄소수소 결합전자가 요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서 레디컬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산소가 이서에 있는 수소를 떼어내면서 여기가 이서가 레디컬이 되는 이런 반응을 잘 일으켜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는 반응성이 있고 그 반응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성이 큰 산소를 생물학에서 뭐라고요? 활성산소라고 하죠. 활성산소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활성산소가 몸에 들어와서 뭘 하죠? 자, 활성산소가 몸에 들어와서 당연히 우리 몸속에 있는 유기 영양분 성분들을 산화시켜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산소라고 하는 죄가 뭐 눈이 있어요? 뇌가 있어요? 반응하면 아무하고도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옳은 루트로 영양분의 산화 반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가 세포막이랑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세포막이랑 반응을 해서 세포막을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올바르지 않게 반응을 하면 얘가 세포막이랑 반응해서 세포막을 어떻게 만들어요? 세포막을 경화시키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든다고요. 활성산소가 세포막이랑 반응을 해서 세포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이음절로 뭐라고 해요? 그걸 노화라고 하죠. 에이징. 그래서 딱딱한 세포막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뭐예요? 주름이요. 윙클.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산소 때문에 살아가지만 산소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은 영원 불멸해요. 언젠간 누구나 다 죽어요. 언젠간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구에서 태어나 사는 생명체들의 운명이기도 하고 로망이기도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년 전부터 절대로 이런 바보짓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었죠. 뭐예요? 비싼 운동화 사지 마라고 했죠. 신발이요? 네. 비싼 스니커즈, 비싼 운동화 절대 사지 말라고 했죠. 왜? 요런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로 돼 있는 거잖아요. 얘네하고 누가 반응을 잘한다? 산소하고 반응을 잘해요. 그럼 원래 플라스틱은 약간 몰랑몰랑해요? 딱딱해요? 딱딱하죠? 아니, 원래 플라스틱은 몰랑몰랑 하잖아요. 페트병이에요, 페트병. 몰랑몰랑 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활성산소가 세포벽이랑 결합을 하면 세포벽이 몰랑몰랑해져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아기 피부는 몰랑몰랑한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이게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게 활성산소가 결합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봐.
운동화 밑창은 고무로 돼 있지. 합성 플라스틱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사서 신으면 몰랑몰랑몰랑 쿠션감이 있지. 근데 이놈을 1년, 2년, 3년 지구에 방치하는 거야. 알겠어요? 지구에 방치하면 걔가 누구랑 반응해?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플라스틱이 몰랑몰랑해지겠어요? 딱딱해지겠어요? 딱딱해지겠죠. 그럼 그 상태로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스틱이 다 뜯어져 나와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 깨져서 뜯어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운동화를 사서 한 미니멈 10년 정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밑판 다 뜯어져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운동화는 절대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비싼 기준이 뭔가요? 그냥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넘는 거. 뭐 조금 해서 한 20만 원짜리까지는 사는데 뭐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50만 원 넘어가네. 미친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또 이상한 또 사치품 브랜드 있잖아. 제발 명품이란 말 좀 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명품이야. 사치품 고가품이지. 그런 데서 내는 막 100만 원 넘는 운동화 있잖아요. 제발 그런 거 사지 마. 20년만 지나다 다 뜯어져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화는 소모품이야. 싼 거 사서 좀 다르면 버리고 또 새 거 사서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근데 내가 옛날에 저기 어느 백화점에 쓱 갔다가 그 에어 조단하고 크리스찬 디올하고 콜라보 한 걸 봤어. 색깔은 예쁘더만. 이게 연분홍, 연두색으로 예쁘더만. 근데 모양은 특별할 게 없어. 그냥 조던이야. 조던 알죠? 조던. 거기 이제 이렇게 나이키 쫙 있고 대신 이제 그게 이 틀이 이제 가죽으로 돼 있는 거겠지? 가죽으로 돼 있고 거기 이제 디올 표시가 콕 찍혀 있어. 근데 어차피 바닥은 뭐겠어? 플라스틱일 거 아니야. 딱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떤 미친놈이 이거 사나 봤는데 밑에 가격이 1,500만 원이야. 그래서 보고 아이고 어떤 미친놈이 홀락 헐려가지고 이것도 사서 10년 만에 말아먹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돈 쓰는 건 진짜 헛돈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안다면? 화학을 안다면. 아시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배운 지식이 어디로 연장돼야 된다고 했어요? 내 삶과 생활 속으로 연장돼야 된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운동화는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이 O2에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지운다. 준다. 아니지. 여기 줄까? 여기 준다. 줄게요. 준다. 으쌰. 그 다음 오. 막간 퀴즈. 오와 O2 중. O와 O2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자,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자, 민주사회니까 투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곧 있으면 한 20일 있으면 대통령도 투표를 하는데 이것도 투표를 해봐야지. 자, 이온화 에너지 O가 더 크다. O2가 더 크다. 최린이 안 들어요. 최린이 안 들어요. 왜 지원이 혼자 들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자, 투표를 다 해야 돼. 주영이도 해요. 알죠? 그래요? 그래? 자, 이온화 에너지 O가 더 크다. O2가 더 크다. 수원이 왜 안 해요? 모를 때 사람 많은데 그냥 골라야죠. 저 O2로 하겠습니다. O2예요? 바로 봐. 산소와 O2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바로 봐. 얘죠? 자, 이온화는 전자를 뭐로 만드는 에너지예요? 전자를 뭐로 만드는? 자유전자로 만드는 거죠. 자유전자의 주양자수는 뭐예요?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상태가 여기 주양자수 무한대인 상태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요거 여기 있는 요 최외각 전자를 이렇게 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게 바로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O2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는 최외각 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요 놈이죠? 이게 산소에서 채워진 가장 고에너지 전자잖아요. 이 놈을 무한대 상태로 보내는 게 O2의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크냐고. 오히려 O2보다는 산소에서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호모 어디에요? 호모. 여기서 호모 어디에요? 호모. 자, 그래서 호모가 어디에요? 주영아? 호모 어디에요? 호모 여기. 아니 그 위에 거 누구? 이름. 읽어봐요. 바로 봐. 여기가 호모죠. 호모 뭐 줄임말이에요? 준상이 대단해요. 자, 호이빈 이거 뭐 줄임말이에요? 근데 왜 호이빈이에요? 아 진짜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호이예요? 그래요? 아 호이호이를 하는 빈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요? 그 호이는 둘리가 하는 거잖아. 자 강빈 얘 줄임말. 오큐파이드 몰리큘라 오비탈. 그렇죠? 자 뭐냐면 전자가 채워진 것들 중에서 가장 고에너지 몰리큘라 오비탈을 호모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얘는 루모죠. 이건 뭐냐면 전자가 안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저에너지. 알겠죠? 이거 위에도 가상적인 분자 오비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한 것 중에 전자가 안 채워진 건 얘겠죠. 그래서 얘가 루모고 얘가 호모예요. 알겠죠? 이 경우는 됐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퀴즈. O2와 O2 플러스 중 결합 길이가 더 짧은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온다고. 주영아, 누구? 주영이는 두 번째 거래요. 자, 역시나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2다. O2. 두 명. O2 플러스. O2 플러스. 수원 왜 안 들어요? 생각 중이라고? 좋아요. 강빈 왜 안 들어요? 채린이는? 아, 그랬나? 승원이 왜 안 해요? 이런! 선생님 저 볼게요. 뭐 그래? 아, 그래? 자, 둘 중에 결합 길이가 더 짧은 거.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살짝 바꾸자면 결합 길이가 더 짧다는 얘기는 결합력은 어떻다는 얘기죠? 결합력은 더 세다는 얘기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shorter라는 말의 뜻은 스트롱거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스트롱거라고 하는 건 BO 측면에서 봤을 때, 자, BO 뭐 줄임말이죠? 본드 오더죠. 이게 스트롱거란 말은 이게 큰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작은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BO가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BO가 크다는 게 뭐겠어요? 본딩 오비탈의 전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엔타이 본딩 오비탈의 전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비호가 크다는 얘기는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결합 길이가 짧다는 건 결국 결합 차수가 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한번 해볼까요? 결합 차수를 구하는데 이게 O2의 결합 차수 얼마죠? O2의 결합 차수는 아까 계산했죠? 얼마죠? 2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결합 차수를 구하는데 O2 플러스의 결합 차수 이건 얼마겠어요? O2 플러스의 결합 차수가 6 빼기 1 나누기 2 해서 2.5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O2 플러스면 기존 전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존 전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기존 전자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럼 O2 플러스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하면 분자궤도 함수를 그려라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자, 지금 그려놓은 게 O2잖아요. 그럼 O2 플러스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둘 중 하나가 양이온이었던 거야, 편의상. 그러면 여기서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없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난 게 O2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최외각 전자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여기 6개, 여기 5개에서 총 11개가 되는 거지. 그럼 전자 한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빼면 되지 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본딩에 있는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있는 전자를 빼서 나누기 2하는 게 결합 차수잖아. 그럼 이 경우는 6 빼기 1 나누기 2에서 2.5가 되는 거지. 그럼 둘 중에 누가 결합 차수가 더 커? 이쪽이 더 크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 결합이 더 크니까 O2보다는 O2 플러스의 결합력이 더 세고 결합 길이는 더 짧아지는 거야. 알겠지? 이런 판단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선생님, 어? 근데 있잖아요. 또 뭐? 그러면 플러스는 호모랑 루모가 어. 같다라고 해야 돼. O2 플러스는 이게 호모고 이게 루모죠. 변함이 없죠. 근데 파이 Y 뭐라고? 있잖아요. 에? 근데 어. 저거 둘 중에 하나가 B지 않아요? 파이 아, 두 개가 축퇴되어 있으면 채워진 것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축퇴되어 있어서 같기 때문에 이거 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일부라도 채워지면 그게 채워진 오비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